사랑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세 할아버지 김영수 씨가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 실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사실 30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습니다. 불과 200m 거리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과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1968년 봄 서울 종로.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8살 청년 김영수 씨는 종로 우체국 소속 우체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빨간 우체부 가방을 메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청년이었죠. 영수 씨의 배달 구역 중에는 명동 양장점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2층 집 1층에 자리한 6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25살 박순희 씨. 시골에서 올라온 지 3년 된 그녀는 손재주가 좋아 동네에서 소문난 재봉사였습니다. 치마 저고리부터 양장까지 순희 씨 손을 거치면 옷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영수 씨가 처음 순희 씨를 본 건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우편물을 들고 양장점 문을 열자 재봉틀 앞에서 분홍색 천을 다루고 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빛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순이가, 아니 그때 그분이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고 웃으면서 수고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명동 양장점에 우편물이 없어도 자꾸만 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혹시 우편물을 놓친 건 아닌지, 새로운 우편물이 온 건 아닌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말이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영수 씨는 양장점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퇴근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순희 씨는 붉어진 얼굴로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종로 다방에서 쌍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는 경상도 시골 출신으로 형제가 많아 일찍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고, 순희 씨는 전라도에서 올라와 언니 집에 얹혀 살며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꿈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싶다고 했고, 순희 씨는 자기 이름을 건 양장점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영수 씨는 퇴근 후면 양장점 앞에서 순희 씨를 기다렸습니다. 순희 씨도 재봉틀을 조금 더 빨리 돌렸습니다. 영수 씨를 만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창경원을 산책하고 청계천 다리 위에서 물을 바라보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에 데이트는 항상 걷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늘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1968년 가을,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순희 씨에게 청혼하기로 말이죠. 그는 2달치 월급을 모아 작은 음반지 하나를 샀습니다. 귀금속 가게 주인이 요즘 젊은이들은 금반지를 한다고 했지만 영수 씨에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일요일 영수 씨는 순희 씨를 남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언덕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희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겨울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수 씨는 작은 방이라도 얻기 위해 저축을 시작했고, 순희 씨는 결혼 후 입을 옷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 가득했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69년 1월 어느 추운 날 순희 씨의 언니가 급히 양장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희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부산에 계시던 순희 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아버지 생각도 걱정이었지만 영수 씨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날 저녁 순희 씨는 양장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수 씨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영수 씨,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요.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영수 씨는 순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순희 씨는 다음 날 새벽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수 씨는 서울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빨리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꼭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순희 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언니들이 병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한 달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형편이 어려웠고 언니는 서울에서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죠. 결국 제가 부산에 남아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 씨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몰랐습니다. 영수 씨는 우체국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순희 씨는 그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전화도 흔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교환한다는 개념도 희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명동 양장점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곳 주인이 영수 씨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영수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영수 씨는 매일 명동 양장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순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장점 주인에게 물어봐도 소식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님 병환이 심해서 더 오래 걸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영수 씨는 부산까지 찾아가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어디에 사는지 성함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순희 씨가 양장점에서 일할 때 쓰던 이름은 순희뿐이었고 성이 박씨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영수 씨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결혼 상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수 씨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기다리는 그 처자가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는 건 아마도 내게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게 아니겠니? 1970년 영수 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선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1971년 봄 영수 씨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영수 씨도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늘 순희 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고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 씨는 우체부 일을 계속하다가 1975년 택시기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수입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이 됐고 둘째 아들은 교사가 됐습니다. 영수 씨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무렵 부산에서는 순희 씨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살다 보니 결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죠. 내가 이러다 늙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1973년 순희 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결혼 후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다가 1980년대에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순희 씨의 손재주는 요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술도 담배도 안 하고. 하지만 첫사랑은 잊히지 않더라고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영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잘 살고 계실까? 결혼은 하셨을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업에 전념하고 부모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 한편에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1995년 여름 영수 씨 가족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택시 일로 모은 돈으로 마침내 내 집을 장만한 것입니다. 평생의 꿈이었죠. 내 집을 갖는 것. 아파트 101동 503호. 그곳이 우리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가을, 순희 씨도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부도 서울로 올라오기로 한 것입니다. 딸아이가 엄마 서울로 오세요. 가까이 살면 좋잖아요 라고 해서 부산 가게를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부부가 이사 온 곳은 바로 영수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105동 702호였습니다. 두 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0m,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30년입니다. 두 분은 30년 동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장을 봤을 것입니다. 같은 공원을 산책했을 것입니다. 같은 버스를 탔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쩌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년이 지나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저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2015년 영수 씨의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적막했습니다.
영수 씨는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듯 살아갔습니다. 2018년 순희 씨의 남편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딸아이가 자주 찾아왔지만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각자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세월은 흘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의 큰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사람들도 만나시고 활동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영수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영수 씨는 처음으로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차를 따르러 일어나다가 영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 그 미소, 뭔가가 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순희 씨도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왜인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수 씨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오래전에 종로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순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종로요? 명동양장점. 그곳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순희 씨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곳을? 영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혹시 박순희 씨 맞으십니까? 그 순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 김영수 씨?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도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계속 눈물만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옆동에 살고 있었다니. 30년 동안이나. 두 사람은 경로당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편지 보냈었어요. 양장점 주소로. 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셔야 했어요.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소도 연락처도 몰랐으니.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한 이야기, 자식 키운 이야기, 배우자를 잃은 이야기, 50년의 세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30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5동이요? 저는 101동인데 200m도 안 떨어진 곳에
두 사람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웃음과 함께였습니다. 그 후 1년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한 분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 5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순희 씨 매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끝이 없었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급하게 가시는 거 아니세요? 천천히. 하지만 영수 씨와 순희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 따라 아빠는 78살이야. 순희도 75살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루하루가 아까워. 2024년 10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수 씨는 순희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정원 벤치에서 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희 씨, 55년 전에 드렸어야 했던 반지입니다. 이제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순희 씨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55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받을 때가 됐죠. 2024년 11월 두 분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참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78세와 75세의 신랑 신부. 주례는 경로당 회장님이 맡았습니다. 주례 이 두 분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현재 2025년 두 분은 백일동 영수 씨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순희 씨가 아침을 준비하면 영수 씨는 설거지를 합니다. 점심 후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눕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순희가 있어요. 이게 꿈만 같아요. 50년을 돌아왔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요. 매일매일이 데이트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50년이 흘러도 30년을 같은 곳에 살면서도 몰랐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운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설레고 행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셋째,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수 씨와 순희 씨는 50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영수 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꼭 말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순희 씨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50년이 걸려도 진심은 통합니다. 78세 김영수 씨와 75세 박순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간직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